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영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63강 주제인 아관파천 이후의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난번 강의에서 다룬 아관파천 이후랑 연결된 주제로서 당시 이 아관파천 이후에 왕이 없어지니까 당시 여러 열강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뭐 이권 침탈, 뭐 금광이라던가 나무라던가 철도라던가 온갖 이권들을 본격적으로 침탈하는 게 이 주제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거는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도 가장 마지막에 보는 것을 권장드리는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솔직히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유형은 아닌데 빈출도가 너무 낮아요. 너무 낮아가지고 이 유형 솔직히 외워봤자 출제 비중이 진짜 10회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로 빈출도가 낮기 때문에 만약에 가성비 생각한다면 다른 유형을 먼저 공략하신 다음에 이 강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호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3강 주제 아관파천 이후의 열강의 이권 침탈입니다. 시기는 아관파천이 발생한 1896년 이후고요. 난이도는 제가 어렵다 잡은 이유가 왜냐면 이거는 순수 암기 파트라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제대로 안 하시면 문제를 풀기 어려운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외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잘 공략하면 쉽고 제대로 공략 못하면 되게 어려운 주제가 이거예요. 그리고 출제율은 매우 낮다 표현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형은 진짜 10회 한 번도 나올까 말까 진짜 빈출도가 낮은 유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성비 생각한다면 다른 유형을 공략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였습니다. 첫 번째, 여러 국가가 침탈한 이권 침탈의 사례를 구별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국가의 그런 변천을 조금 외우시는 것을 어려워해가지고 여기를 조금 더 오늘 강의의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원리의 경우에도 문제 또는 정답에서 금광, 산림, 철도 부설권의 침탈 사례가 언급되고요. 그리고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국가의 변천을 구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있었다가 나중에 싹 다 결국 일본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국가가 이걸 먹었었는지 그거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 사례의 기초를 살펴보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아관파천이 발생한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금광, 이런 식으로 다양한 뭐 산림, 이런 식으로 철도 부설권 이런 걸 가져간 게 아관파천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다양한 국가가 이런 걸 차지했구나. 그걸 파악하시면 되는데 해풍선 솔직히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이거 다 외우면은 여러분들 시험 벌써 머리 터져가지고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여기서도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여기서 조금 더 외워야 될 만한 것을 포커싱을 맞춰줄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다룰 거는 크게 금광, 산림, 철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금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그 금광에서 뭐 이런 거 캐는 거, 그러니까 광산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거의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뭔가 진짜 지금도 거의 최강국, 약간 부자 느낌이랄 수 있는 약간 미국이 약간 좀 이런 금광을 뭔가 금광 채굴권을 가져간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산 금광은 미국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운산 금광은 미국인데 최근에 조금 난이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고난도 키워드로 당연금광은 독일 그리고 은산금광은 영국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산금광과 은산금광을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산, 은산 이거를 좀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조금 암기법을 제시해가지고 제 암기법 자 당도란, 미운, 영은이. 그래서 원래는 독인데 그냥 조금 이렇게 비슷하 쳐가지고 당도란, 미운, 영은이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 빨리 풉니다. 자, 다음 산림의 경우에는 조금 기온 딱 봐도 러시아가 되게 춥잖아요. 그래서 기온이 낮아서 나무 확보가 어려운 러시아가 조금 산림 체벌권과 관련된 키워드가 많아요. 그래서 울릉도 산림 체벌권 나오면 러시아예요. 그래서 일단 한능검에 한해서는 뭔가 산림 그 나무 관련된 게 나오면은 대체로 러시아의 확률이 높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철도인데 철도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일본에게 부설권을 넘긴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경인선은 원래 미국이 차지했다가 일본으로 넘어갔었고 그 다음에 경의선의 경우에는 프랑스였다가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암기법의 경우에는 자 경인선의 경우에는 여기 경인선에 인자에 있는 이 이자랑 미국에 여기 있는 이 공통 모음인 이걸 모아서 이 이런 식으로 경인선 미국 이렇게 이 따서 외우시고
경인선의 경우에는 이 경인선의 의와 프랑스의 여기 공통 모음인 의를 따가지고 이거는 이건 이 이렇게 따시면 그거랑 관련된 국가를 조금 구별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인선과 경의선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경부선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부선만 유일하게 다른 국가에서 넘어온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딱 이건 넘어온 게 아니라 일본이 혼자 가지고 있었어. 쭉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게 손살 치면서 부정하는 거. 그래서 다른 건 넘어온 건데 경부선은 넘어온 게 아니라면서 부정하는 거. 부정하면서 손살에 치는 거 해가지고 안일부자 영상 해가지고 부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살 넘어온 게 아니라고 부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따면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사실상 저게 설명하고 끝이라 한번 관련된 문제 풀이해보죠. 자, 보면은 여기 독일 당연, 러시아 울릉도, 지금 딱 봐도 이권 침탈 관련된 내용이죠. 옆에 보면 뭐 은산군강, 그리고 경부선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이권 침탈이었었는데, 그래서 조금 쉽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아관 파천 이후에 이런 사례가 많아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풀어낸 건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면은 자, 제가 러시아는 추우니까 제가 산림 체벌권이 많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읽어보면은 한성과 의주를 연결하는 전신 가속권. 자, 이거는 전신 관련된 건데, 자, 어쨌든 간 러시아는 산림을 얘기했으니까 관련이 없습니다. 니은 운산 금광 체벌권. 제가 뭐라 했어요? 당도란 당연 독일, 그리고 미국 운산, 미운 영은이, 영국 은산. 그래가지고 미운 맞죠? 디귿 두만강 유역과 울릉도의 산림 체벌권. 자, 제가 영국은 은산 금광 채굴권이었죠. 틀렸고. 4번 일본 경부선 철도 부속권. 제가 그래가지고 경인선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경인선은 으따가지고 프랑스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했는데 경부선 다른 국가에서 넘어온 게 아니야 하면서 손살을 치면서 부정하는 거.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암기법만 외우시면 이 문제는 좀 쉽게 풀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조금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좀 읽어보면은 영국은 이 나라가 남아요 홍콩 침략할까봐 그 군사와 군함을 주둔시키고 그들의 오는 길을 막고 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남아해가지고 지금 내용 보면은 지금 영국이 이 섬에다 군사와 군함을 주둔. 그래서 영국이 불법으로 그 섬을 점령한 거 뭐겠어요? 거문도죠. 그럼 관련된 거 풀이보죠. 그래서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걸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데, 기억 1번 조선으로부터 최초로 최애국 대우를 받은 거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 2번 아가파천 후 울릉도의 산림체벌권. 추우니까 제가 산림체벌권이라 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조선 책략에서 결속하여야 할 나라로 지목된 거는 청나라, 일본, 미국입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 아무것도 없죠? 러시아 아닙니다. 오히려 러시아를 견제하는 했습니다. 조선 책략은. 4번 어제현 부대가 미국군과 격전을 벌인 곳이다. 이거는 거문도가 아니라 강화도입니다. 틀렸고, 5번 일본이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으로 편입한 거는 이건 독도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유형에서는 단순히 이런 유형만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 역사에 미친 영향, 이런 유형으로서 이렇게 좀 다른 키워드 연계하는 유형이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넓게 기출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6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자료 추천 다음과 같고,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면 수고하셨고, 다음 64강이 다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오늘 강의는 좀 빨리 끝내고 다음 주제에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